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신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컨대 TV조선의 메인 앵커 지금 이제 메인 앵커 신동욱 지금 결국 제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서초을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선의 박성준 그리고 이 탈북자 지성호 이 두 명을 제끼고 전략 공천됐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입인재인데 영입인자를 거기다가 경선으로 집어넣겠느냐 딱 했는데 결국은 맞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공천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이 성완용 이 논설위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강희철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요. 연이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레 하면은요, 이 좌파 매체의 대표적인 매체인데, 이 좌파 매체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 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사실을 갖다가 왜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어제 있었던, 지금 송영길 관련, 재판 내용. 송영길 재판장한테, 송영길이가 말이죠. 재판장한테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검찰 관련 뉴스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성윤이하고요, 이 박은정, 이 둘이서 결국은 해임됐습니다. 자, 해임됐는데요. 지금 뭐, 해임되더라도 그 국회의원 출마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황우라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성윤이는 전북 전주을 공천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은정이는 소송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검찰발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우선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공천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요, 제일 그 유명 인물인 신동욱 TV조선의 앵커가 이 서초을, 뭐 서초을은 공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홍익표가 붙는데 홍익표 어림도 없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서초을 여론 지형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박성국을 그냥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경선 구도로 몰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국은 이 신동욱 앵커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신동욱 앵커를 인재 영입했는데 본인의 고향 경상도에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서초로 뺐는데 서초에 추천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라는 얘기는 공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박성중 의원의 이 반발이랄까, 요것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최종적으로는 다 반발하다가 뭐, 다 수용하겠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홍문표도 다 포기했죠. 그 다음에 고향의 김연아도 다 포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수 아산의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반발은 안 했지만은 바로 이제 포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박성중 의원도 뭐 특히 이제 이 미디어 분야에서 그 상당히 열심히 뛰었는데 여하간 이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2선 때는 뭐 강석훈 전 의원하고 2차 경선까지 가서 한 표 차이로 이길 정도로 상당히 그 혼전을 거듭하다가 이제 2선 배치를 달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등포 을에서는요, 결국 이제 이 박민식 장관이 경선을 포기하고 강서을 우선 추천을 받았습니다. 뭐 우선 추천이나 뭐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거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선거 때부터는 용어를 좀 통해 뭐 헷갈려요. 뭐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공천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단수 추천 너 혼자 딱 끝나는 거고 우선 추천은 여러 명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우선이잖아요. 이 박민식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산의 이명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에는요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했던 김영석 장관이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선 네 곳은요, 현역 안병길 의원이 부산 서동인데 컷오프 되고요. 거기에는 3인 경선인데 곽규택 변호사, 그 다음에 김인규 YS 손자, 그 다음에 이영풍 전 KBS 기자. 자, 그 다음에요, 경기도 포천 가평에서는 현역 최춘식 불출마. 그래서 권신일 전 대통령실 대통령 인수의 기획위원, 김성기 전 가평 군수, 그 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거는 이제 젊은 김용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삼선 김용태는 이제 고향 김연아 지역으로 갔죠. 고향정. 그 다음에 김용호 전 변호사, 허총의 대통령실 행정관 5인 경선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 예천은요,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용동, 그 다음에 김의승 전 행정부시장이 결국은 맞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구미을에서는요, 현역인 김영식 의원하고 강명구 기획비서관, 최우현 전 경북도 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이 4인 경선을 치릅니다. 자, 그리고요, 서초을 현역인 박성중 의원은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게 아니고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격정제 재배치한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중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완전히 아웃시킨다? 그러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거기 뭐 지지세도 구청장까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재배치, 예, 그래요. 재배치되는 것으로 이제 아마도 타협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지성우 의원은 뭐 또 어떻게 예, 후속 자리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성우 의원도요, 예,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공천 결과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요, 이 한겨레 신문에 지금 이제 이 반란 현상이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끝났다. 이 확실한, 이 분석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송한영 편집국장 출신의 송한영 정치부 선임기자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일당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반을 넘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반이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요, 판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직접 ARS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박빙 지역인 한강벨트, 여기도 국민의힘에 다 넘어갔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문제는 그 바람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북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세를 갖다가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판세가 급변하고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했고,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사건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집안 싸움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구체적으로는 이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 10%를 받은 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래서 말이죠. 이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이런 내부 이게 사천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이런 사천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사천은 뭐 물론 큰 문제지만은 더더욱이 문제된 게 이제 임종석과 홍영표 이 줄줄이 컷오프 된 거. 그리고 또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도 굉장히 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역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공천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공정성을 보이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가 박용진이가 공천 걱정 없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천을 주는 게 맞다고 누군가가 판단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공천은 다 끝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슨 이 판세 역전을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오겠느냐. 이런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강희철 한겨레 신문 한겨레 논설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자해극을 통해서 총선을 위기 국면으로 몰고 있다. 자해극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칼럼에서 말이죠. 윤석열의 메소드 연기, 이재명의 자해극, 이런 제목 하에 지금 연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앞서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총선 국면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기 때문이고, 대선 예측에서도 윤나땡 한나땡만 입에 달고 다니고, 여의도 정치와 선거 전에 초절하고 뭐든지 이제 패창으로 갈 것이다. 요렇게 단정한 거가 어마어마한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총선 패배는 나락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란다고 잘 알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 상황은 더없이 불리했지만은 공멸의 절박감 울기 위해서 결국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전부 다 윤이 떠안고, 총선은 한의 얼굴로 치르는 고육지계가 나왔고, 총선은 단기전인데 두 사람은 과거 특검 때 적폐수사에서 보듯이 목표를 정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임기응변과 언론 플레이도 아주 등하고, 검사 시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 기획 인사가 주전되고 있는데 실제 여당 운영은 물론이고 공천 과정이 별 잡음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완이다. 반면에 이재명은요, 민주당은 여전히 상대편 전략 변화에도 무신경하고 객관적 표심 이동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자나깨나 윤만 때리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기 지역은 4분 5열 상태에 빠져 있고, 생존 욕망에 사로잡힌 이재명의 자기 당 만들기가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게인 2012를 거론하기 시작했지만은 압승 장담으로 시작해서 뼈저린 패배로 끝난 12년 전 총선의 말이다. 민주당의 총선 실패를 아주 단정적으로 참패를 지금 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이재명의 대표주 사퇴를 권고한 정세균의 선견 지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 절망감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채롭고 특이하다. 예. 한겨레 신문마저도 판을 좀 읽는 것 같아요. 못 읽는 사람은 딱 이재명과 그 개딸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찰 관련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말이죠. 지난 2월 말에 지금 여러 명이, 그러니까 신성식, 이성윤,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하면은요, 징계 수위에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견책 감복, 정직, 면직, 그리고 해임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신성식과 이성윤은 전부 출마를 합니다. 해임을 받아도요,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황운하가 현직 경찰 신분 갖고 징계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법,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방지법, 이성윤 방지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국회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난달 27일 날, 이제 이성윤 징계, 이성윤은 이제 조국 북코스트 등을 비롯한 그야말로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저게 정치적인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하나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박은정의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채널 A 사건 가지고 2020년도 10월에 이 채널 A 사건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징계할 때 이용된 이 징계 자료가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지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자료예요. 예. 한동훈 검사장 감찰 자료.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통화 관계, 요런 거를 전부 다 확보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몰래 빼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자료에 활용해 먹었어요. 이거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이 해임이 됐습니다. 자, 해임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보복 행정이다. 보복 이건 징계다. 그래서요,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그야말로 이제 형사부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보복 징계는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징계했다고 책임을 물으면요, 윤석열 총장 징계한 위원들도 전부 책임을 물어야죠. 야, 기가 막힌 이 박은정이 때문에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말이죠, 이 박은정이가 이재명의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사표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은정 징계, 해임, 신성식 해임, 그 다음에 이성윤 해임,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요것도 전부, 징계 처벌을 받았는데요. 요 고등검사장들 3명은 해임이고요.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사들 말이죠. 징계 수위를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이 법규 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송영길 재판에서 어제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자, 송영길 형이 변호사이고 송영길이도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법을 지 멋대로 이용해 먹다가 재판장한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당신 말이야 재판 지연하는 목적이 아니냐 딱 직격탄을 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판정 들어올 때부터요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방정석이 넘어라 와가지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 빼니까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고, 예, 그리고 송영길이가 들으니까 박수 치고 또 난리 치고, 또 이 송영길이가 한 20분 입장 발표니까 또 박수 치고, 완전히 참 X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강력한 이 경고, 지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재판장이 허경무 판사인데요. 자, 재판은 뭐 왜 그랬냐면은 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이다. 요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재판장이 그거 당신 지금 주장하는 거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지 딱 엄하게 지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재판은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래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에서요, 이 송영길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이재명이 복사판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재판은 서프라이즈 하면 놀래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이 갑자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해서 뒤늦게 주장이 나온 것인지, 오늘 서면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재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서면에서 의견서에서요, 지금 이제 변호인이 제출한 이 의견서를 보면요,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멱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했으니까 이건 본 재판 돈봉투 사건은 관계없으니까 이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위법 수집이다. 요런 논리로 주장한 거예요. 요거를 지금 법원에서 이거 무슨 뭐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직격탄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요.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은 재판 지연이라는 목적,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서면을 적시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아주 더 제대로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송영길이는요, 지금 이제 이 모레 창당을 앞두고 있다.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요, 19분 동안 이제 일장 연설을 했어요. 조국도 2심까지 유죄이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아서 창당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만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송영길이가 지난달 27일 날 보석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는요, 이 내일 소나무 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한 40여 명 지지자들이 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이 만석이 되니까 영상 중계하는 법정으로 이제 이 자리를 바꿔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요,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소통을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송영길이가 제 시간에 딱 들어오니까 지지자들은요, 이 송영길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발언을 마치니까 방송에서 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이 재판에서는요,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된 재판이 됐고요. 재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는 전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이제 돈 봉투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거는 거, 이거는 지금 법원이 검찰이 그리고 이제 보좌관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다.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예.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당시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 이거는요,
이 검찰이 객관의 의문을 저버린 정치검사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인권의 최고보루인 사법기관에서만큼은 내가 소상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매일 밤 108변을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 불구속 이제 내일 이제 보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보석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나. 예, 증거인멸 우려만 없다면 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